오늘도 야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은 그냥 자죠. 요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했고, 선우는 그냥 자다니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선우였다면 이쯤에서 그만둘 텐데 오늘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도 선우가 집에 올 것 같아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저는 딸 현숙이와 아들 현철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간혹 이런 일을 하면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기도 했지만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이혼 후에 처음 일하게 된 식당에서 혼자라는 것을 밝히고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20대였는데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 주는 건데 뭐 어때? 하며 저를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면 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를 유부녀로 알고 있는 남자들이 저에게 돈 필요하냐고 묻는 일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다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달에 얼마를 줄 테니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라고 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든 날들이었지만 집과 일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식들은 다행히 잘 커주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며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해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은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철이는 이름만 말하면 모두 아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보다도 딸이 훨씬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현철이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더군요. 저와 딸은 현철이가 공부만 하느라 친구도 사귈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현철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보니 현철이와 친구가 함께 있더군요. 저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친구 선우는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선우의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선우는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선우는 저와 딸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우스운 행동을 해서 우리 가족이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선우는 부담이 전혀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농담은 너무 지나쳐서 부담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선우는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1학년을 마치고 저의 현철이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면제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현철이를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돌아와 그리움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현철이도 그리웠지만 선우도 그리웠습니다. 현철이가 입대하고 며칠 후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우가 생글생글 웃고 있더군요. 너무도 반가워서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선우는 입대한 현철이 대신에 왔다는 말을 하더군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우는 저의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자고 간 적도 많았죠. 선우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가끔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싹 터두군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으로 선우가 돈을 건네주는 것을 받게 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 가장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저는 도리지를 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언제나 아들 역할을 하려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 오면 하루씩 이틀씩 자고 갔죠. 저는 속으로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선우가 혹시 우리 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덥다고 하며 선우는 바로 들어가 찬물로 씻고 나왔습니다. 혼자라서 저녁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터라 잘 됐다는 생각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선우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더군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자연스러웠어요. 현철이나 선우나 내 아들 같으니까 뭐 어때 이런 생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선우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에게 저는 또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고 선우는 제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귀담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우가 물 이러길래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어허, 국이 떨어졌는데 뭐해, 빨리 안 떠와. 또 이러길래 국을 더 떠다 주었죠. 이 사람 이거 집안이 이게 뭐야 이러는데 선우의 표정을 보니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처럼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선우의 장난을 받아준다고. 저도 이래요. 당신만 일하나요? 너무해요. 이렇게 새침한 척을 했습니다. 선우는 뭐가 너무해.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말하고는 저와 선우는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TV 보면서 저와 선우는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선우는 제가 뭐라고 하면 제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우는 TV를 끄더니 이제 자자 이러더군요. 저는 오늘은 그냥 자죠. 요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했고 선우는 그냥 자다니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선우였다면 이쯤에서 그만둘 텐데 오늘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는 게 말이 돼? 양치를 하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선우의 이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양치를 하고 나와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안 와요? 하고 물었고 선우는 TV 좀 보다 자려고 했더니 알았어, 참. 이러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선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우와 저는 거사를 치렀습니다. 선우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우에게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3번을 더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선우는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선우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딸은 잠을 별로 못 잤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선우와 얘기를 했습니다. 선우는 제가 너무 순수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선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주고 해줄 것이라고요. 선우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